입자의 탄생 과정을 그려보자. 두 번째 동영상입니다. 첫 번째 동영상에서는 자기력선이 이렇게 두 개로 분리가 된다. n과 s로 분리가 된다고 했는데, 이제 지금 두 번째 동영상에서는 이게 분리되지 않는다. 전혀 다른 얘기죠. 왜 그렇게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느냐? 원래 물리 수학을 문제를 풀면 답이 두 개가 나오는데, 양수하고 음수하고. 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볼까요? 2는 mc의 제곱 가장 유명하니까. 그러면 2는 양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 c를 한번 거꾸로 풀어봐요. 거꾸로 풀면 이거는 양수 c하고 음수 c가 나온다는 거죠, 이게. 이게 제곱이니까. 그럼 양수 c는 뭐고 음수 c는 뭐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엔트로피 증가 법칙, 양수를 택해라. 양수를 택해라? 한 개만 택해라는 거죠. 이거 두 개가 다 답이다. 이렇게. 두 개가 답. 이게 양수예요. 양수답. 이게 음수답. 이렇게. 근데 이게 아니고, 엔트로피 증가 법칙에 의해서 한 개만 답이다. 그러면 이게 한 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한 개다. n과 s로 찢어지지 않는다라는 가정으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차원전자, 알파전자, 베타전자, 감마전자. 이게 이제 우리가 부르는 전자, 이게 뮤온, 타우온은 순차적으로 근원 질량을 감싸고 있어야 한다. 이거 앞에서 강력은 왜 가장 강한가 해서 필히 차원은 순차적으로 감싸고 있어요. 즉 베타를 알파가 감싸야 되고, 감마를 베타가 감싸고 있어야 되고, 델타를 감마가 감싸고 있어야 되고, 즉 차원은 필히 순차적으로 가야 된다. 이게 없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공간을 방어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사라지면 이게 이상해진다는 겁니다. 이게 뭐 대표적으로 이게 원자이고, 얘가 사라져 버리면, 얘가 알파가 사라지면 x, y, g라는 세상에 베타가 있는 거예요. 이거 알파 어디 가냐? 알파가 이상해진다는 겁니다. 이게 순차적으로 감싸고 있어야 된다. 화학 반응, 알파 공간이, 우리 세계는 알파의 세계이다. 우리 세계예요. 우리 세계의 공간이 XYZ 공간상에 완벽히 독립적으로 존재하려는 성질. 예, 일단 XYZ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이거는 수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수학적인 3차원 공간상에 알파 공간이 완벽히 독립적으로 존재해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는 이 G라는 것하고 알파라는 것하고 중첩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필히 순차적으로 얘하고 이게 차원이거든요. 차원하고 겹칠 수가 없는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는 완벽하게 방어를 해야 한다는 거죠. 차원이 딱딱딱 이렇게 감싸게끔, 새지 않게끔. 그게 원자과 전자 아니냐. 전자 알파예요, 알파. 우리 세상은 XYZ죠. 알파. 가장 그 밖에 있는 전자가 원자과죠. 가장 밖에 있는 전자들이 그 공간을 완벽하게 둘러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완벽히 독립적으로 존재하죠. 이게 깨지면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제 뭐 첫 번째 껍질에서는 두 개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껍질에서는 8개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완벽하게 둘러싸는 것이다. 물체가 뭐냐? 입자가 있고 물체가 있죠. 물체. 예를 들어서 뭐 책상 물체. 내부 공간은 안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근데 테두리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거죠. 결국 내부든지 테두리든지 뭐 전자의 운동 아니겠습니까? 이게. 왜냐면 전자가 알파예요. 알파. 전자가 알파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내부는 안정적으로 있는 겁니다. 이게 불확실성이 없는 겁니다. 이게. 근데 외부 테두리가 바로 원자과 전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자 하나를 제가 책상으로 확장을 시킨 겁니다. 물체로 확장시켰다. 내부는 안정적이다. 테두리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이것이 바로 중력하고 양자역학의 차이 아닌가. 중력은 요거를 해석하는 거예요. 요거를. 안정적인 거. 양자역학은 이제 불확실. 테두리를 해석한다는 거죠. 그래서 원자가 한 개 있다. 양자역학의 세계라는 겁니다. 왜 테두리가 지배하는데. 근데 원자가 100만 개 있다. 100만 개가 막 뭉쳐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부가 훨씬 크죠. 물론 테두리 큽니다. 테두리 커도 얘가 훨씬 크기 때문에 중력의 세상이라는 거죠. 그러면 원자가 10개 있다. 참 모호하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중간. 그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래서 중력하고 양자역하고 통합이 반드시 통합이 돼야 된다.
어미 블랙홀 우주론에서는 통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주장을 했고요. 입자와 반입자가 존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왜냐하면 일단 입자하고 반입자가 필히 존재해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앞에서 양수, 음수 이렇게 제가 뭐 설명을 했는데 뭐 이게 양수라 그러면 음수가 있는 거죠. 역시 일단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랑 또 맞아야 됩니다. 반드시. 근데 이 엔트로피 증가 법칙을 지키면서 양수하고 음수가 동시에 나올 수 있는 방법. 이게 참 생각하기 힘든 무엇일까? 이게 엔트로피 증가 법칙을 지키면서 양수하고 음수가 나와 있다는 거죠, 이게. 자유중성자 붕괴를 어떻게 설명할까? 이거 아마 아무도 설명 못하는 가장 어려운 난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지구로 쏟아지는 우주선 중에는 4차원 세계로부터 유입되는 베타 파동선들이 등이 있을 것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일단 요게 우리의 세계예요, 우리의 세계. 어미 블랙홀 우주론, 우리의 세계. 여기 어미 블랙홀이 자기장을 뿜어내고 있고, 이 자기장이 이렇게 이동하는 거죠. 강력하게 또 회전을 하고 있고 또 이동도 합니다. 이동한다. 움직인다는 거죠. 자기장이 북에서 남으로, 아니 남에서 북으로. 우리 여기 4차원 세계죠. 4차원 세계에서 막 물질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유입이 되는 거죠. 그거 표현한 것이 이거는 우리의 세계. 요 밑에 어미 블랙홀이 이렇게 있고, 요거 4차원의 세계. 4차원의 세계, 베타의 세계라는 거죠. 베타, 할미 블랙홀의 세계. 이건 우리 어미 블랙홀의 세계, 어미 블랙홀이 지배하는 세계, 할미 블랙홀이 지배하는 세계. 할미 블랙홀이 지배하는 세계, 베타 물질, 베타 자기력선. 이게 공간인 거죠. 공간 아닙니까? 이게 물질과 공간을 막 흡수하는 거예요. 블랙홀이. 여기는 아직 안 닿았습니다. 천천히 내려와요. 탁 닿는 순간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빛의 속도를 확 빨아당겨 버린다. 그럼 이제 얘가 원자를 얘가 양성자고 얘가 뭐 어떻게 바뀌어 가지고 원자가 되겠구나. 그럼 얘는 뭐냐는 거지. 얘는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데, 이게 혹시 지구로 쏟아지는 우주선 중에는 우주선의 정체가 뭐 많이 밝혀졌지만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밝혀지지 않은 것 중에 이게 있을 거라는 거죠. 이게 정체 모를. 만약에 있다면 이거 영원히 못 밝히는 거죠. 만약에 이거라고 한다면. 왜? 전혀 어미 블랙홀 우주론, 베타 파동성들이 있을 것이다. 우주선을 다시 한번 조사해보고, 그래서 이제 한번 그 입자의 탄생 과정을 그려보자. 얘는 중성이다. 앞에서는 이렇게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제가 구별을 했는데 이제 좀 다른 거죠. 2번 동영상. 그래서 얘를 한번 잡아당겨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미 블랙홀 자기력선이 이렇게 남에서 북으로, 왜 차원과 차원은 수직이다. 이건 반드시 수직이 돼야 됩니다. 할미 블랙홀 차원, 어미 블랙홀 차원 수직. 이렇게 강력하게 도는 거죠. 이렇게 얘가 방향이 이렇게 있고, 일단 이렇게 떨어집니다. 얘만 그렸고, 그럼 얘가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되고, 일단 이렇게 떨어지죠. 떨어지면 얘가 요것이 왜 이것 때문에 팽팽팽 도는 거죠. 팽팽팽 돈다. 어느 축으로? 알파 축으로. 우리 세상은 모릅니다.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근데 이게 스핀을 설명할 수 있고, 그렇다면 얘가 풍 떨어졌잖아요. 그럼 또 반작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작용과 반작용. 그 물에다가 돌 하나 딱 떨어뜨리면 돌이 일단 풍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물기둥이 톡 솟아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게 막 솟아 올라오는. 그럼 얘가 또 이렇게 툭 떨어져요. 근데 얘가 민단 말이에요, 분명? 그럼 또 반대로 돌아, 이게. 그래서 이게 입자고, 이게 입자고, 이게 반입자고,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얘는 뭐냐? 여기 요선들이 베타선이라는 거죠. 얘가 이거고요. 얘는 조그마한 것도 이게 베타, 할미 블랙홀, 요 조그마한 거 요거고. 똘똘똘똘 말리게 되는. 뭐 이건 아이디어 1번.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이건 좀 논리가 약한 것 같고, 왜냐면 이게 논리가 좀 약한 것 같다. 그래서 두 번째,
4차원 세계에서 베타 입자 이게 일단 이렇게 있습니다. 뭐 이거는 이렇게 요거를 이렇게 있다. 얘가 일단 이렇게 오겠죠. 아직 천천히 옵니다. 천천히 오는데 확 잡아 당겨 버리는 거죠. 확 잡아 당기면 이렇게 푹 이렇게 엄청난 속도로 빠져야 됩니다. 똑같은 논리로 이 논리로 이게 탄생된다 했고, 그래서 일단 이게 탄생이 됩니다. 탄생이 되는데 계속 이제 속도 에너지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계속 크게 간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속도가 강한 거예요. 4차원 세계에서 베타 입자 속도는 1번선 뚫고 2번선까지 뚫은 거예요. 얘는 1번선만 뚫은 거죠. 2번선까지 뚫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또 에너지가 남아서 밑으로 확 또 내려간다는 거죠. 크게 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그럼 내려가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이렇게 내려가요. 아, 여기 뒤집어진다는 겁니다. 왜? 여기서는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지 않았습니까? 이쪽으로 도는 거예요. 이렇게. 뭐 이게 시계 방향이라고 하죠. 시계 방향으로 돕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돌리잖아요. 이렇게. 얘는 또 뒤집어져가지고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죠. 아, 이게 혹시 그래서 입자와 반입자가 존재. 이게 입자인 거죠. 이렇게 돌아버리면 반입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핵심 우리는 여기에요. 여기만 존재하는 겁니다.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모를 수밖에 없죠. 4차원 세계인데 우리는 이것만 알고 있다. 여기만. 이게 공간이죠. 야간 이렇게 오면 이게 반입자로 확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뚫어야죠. 뚫는데 또 똑같은 논리. 뚫는데 또 얘가 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얘는 그대로 있고요. 파란색은 그대로 있고 얘를 여기서부터 요만큼 뜯어내는 겁니다. 뜯어낸다.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뜯어내는 거죠. 그럼 그래서 이제 알파 전자는 어미 블랙홀의 자기력선이다. 이만큼 이렇게 뜯어내는 겁니다. 어미 블랙홀을. 그러니까는 이거를 양력을 이해를 못하는, 양력이 약하지 않습니까? 어미 블랙홀은 약해요. 이게 어미 블랙홀 자기력선은 약하다. 이게 바로 양력이다. 양력을 발생하는 근원적인 힘이다. 그러면은 제가 그림 그리기가 애매해가지고 빨간색과 파란색이 있는데 얘는 이렇게 내리면 여기서는 이렇게 돌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그럼 얘는 빨간색이 되는 겁니다. 빨간색이 이 방향으로 이렇게 도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성자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입자가 이렇게 4차원 세계로 내려오면은 맨 처음에 중성자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게 제가 이제 지금까지 수소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양성자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양성자하고 전자, 중성자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맨 처음에 2번 공간에 위치를 하는 겁니다. 1번 공간이 원래 우리의 세계예요. 2번 공간, 중성자의 세계. 이게 중성자이다. 그럼 중성자, 중성이 무슨 뜻일까? 중성이 무슨 뜻인지를 정확하게 이제 제가 모르기 때문에 여하간 중성 이렇게 생각해 보죠. 전자기력에 반응하지 않는다. 자, 요거 보죠. 요거 빨간색 전자기력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요거 제가 지금까지 계속 주장하기를 얘가 양력이고 얘가 전자기력. 얘가 막 펼쳐졌다 늘어졌다. 펼쳐지면은 전기장 형성이 되는 겁니다. 얘는 펼쳐질 게 없는데 전자기력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거를 보고 중성이라고 말하고 한다면 얘는 중성입니다. 중성자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이게 탄생을 한다. 우리 우주에서는 이거는 충돌에 의해서 힘, 충돌, 요거 확 잡아 당겨버리니까 여기 탁 닿는 순간 확 잡아 당겨버리죠. 에너지가 강력해서. 근데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이제 자연붕괴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왜 자연붕괴가 일어나느냐? 자연붕괴 2번 공간에서 천천히 1번 공간으로 이동함.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충돌이었어요. 충돌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자연붕괴. 이렇게
이거는 이제 힘의 평형 등 물리적 수식 해석이 필요. 뭐 결국은 그 수학적 그 힘, 이거는 뭐 제가 할 건 아닌 것 같고 설명만. 그러면 얘가 일단 얘가 2번 공간에서 자연적으로 뭐 한 15분에 걸쳐 가지고 이렇게 올라온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느냐? 다시 이게 얘를 통과하면 뒤집어지는 거 얘가. 그러니까 빨간색 요거 있지 않습니까? 요게 요 빨간색 요거 이게 전자 중성 미자. 이게 전자 중성 미자가 뒤집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반전자 중성 미자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빨간색이 파란색으로 바뀌어가지고 이게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회전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반전자 중성 미자. 반전자. 일단 전자 맞습니다. 전자 맞죠. 왜? 알파니까. 알파 요거 어미 블랙홀의 자기력선. 알파니까 전자가 맞고 반대로 돌죠. 이게 반전자 중성. 이게 없어요. 이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중성 전자기력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양력에만 반응을 하죠. 양력 어미 블랙홀. 중력에만 반응하는 거예요. 중력과 양력. 중력 어미 블랙홀. 알파의 세상. 알파 것만 반응을 하는 반중성 미자가 나오고요. 얘는 그럼 또 어떻게 되냐? 여기 또 똘똘똘 많이 또 다 뒤집어지는 거죠. 이게 뒤집어지죠.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하면 다 뒤집어지면. 그래서 이게 전자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양성자는 원래 양성자는 양성자인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게 중성자가 양성자, 전자, 반중성미자, 양성자, 전자, 반중성미자가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 핵심은,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제가 생각할 때는 밑으로 떨어져야만 하는데, 이렇게 뚝뚝뚝뚝 어미 블랙홀 쪽으로 가장 밑층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또 일단 또 물음표라고 하고. 그래서 이게 그 중성자 붕괴도 설명할 수가 있고, 왜 양력, 뭐 중성 미자가 뭐냐, 왜 그 양력도 설명할 수 있고 중력도 설명할 수 있고 이제 다 설명할 수 있는 논리입니다. 그렇다면 또 이게 양성자가 있고 전자가 있죠. 거기에 중성자가 이렇게 달라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게 양성자가 중성자에 달라붙어 있고, 양성자가 중성자에 달라붙어 있고 그 주위를 전자가 감싸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원자 모형이고요. 양성자, 중성자, 전자. 양성자에는 필히 전자가 있고, 네, 이렇게 이게 전자죠. 중성자가 또 달라붙어 있다는 거죠. 이게 또 앞에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이게 중성자다라고 제가 설명을 했으니까, 이게 원래 이렇게 붙어 있고, 이게 왜 양성자하고 중성자하고 이렇게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붙어 있고 그 주위를 전자들이 막 뺑뺑 돌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근데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은 약간 일단 얘가 뺑뺑뺑 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또 이렇게 전자가 이렇게 막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자가 원래 전자가 이렇게 생겼고, 이게 정확히 말하면 다시 말하면 얘하고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있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느냐? 얘가 베타가 없잖아요. 베타가 얘는 알파만 존재합니다. 알파만 존재. 베타가 없어요. 베타가 여기 보시면 그 차원 전자는 순차적으로 근원 질량을 감싸여 있어야 된다고. 이거는 안정적이에요. 근데 얘는 베타가 어디 갔냐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반드시 베타가 있어야 됩니다. 필히. 그러니까는 얘 베타를 당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똘똘똘똘 말린 게 확 풀어지는 거죠. 그 표현한 게 제가 이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를 공유하는 거 아니냐, 얘랑. 여기 있는 전자가 원래 얘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뺑뺑뺑뺑 돌고 있는데 베타축이 풀어지면서 여기
요거 이제 전자, 중성, 미자 껍질이죠. 하고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그나마 방어막을 형성한 거 아니겠습니까? 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필이. 이게 방어막이 순차적으로 근원 질량을 감싸가지고, 알파, 베타, 감마 완벽히 독립적으로 방어막이 튼튼해야 된다. 이거 방어막이 엄청 부실한 겁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방어막이 튼튼한 거죠. 그러면은, 다시 이거 저기 원자하고, 양성자하고 이렇게 양성자하고 중성자를 이렇게 묶어두는 힘이 뭐냐? 이거라는 거죠, 이거. 전자기력. 이거 전자기력이다. 라고 이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설명하자면, 중성자를 만드는 거는 양력이고, 알파 양력이죠. 알파. 요거, 양성자하고 중성자를 묶어두는 힘은 전자기력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그렇다면, 여기, 이건 자유분계고요. 그럼 이거는 또 뭐냐? 양성자에다가 에너지를 넣어주니까 중성자, 반전자, 중성미자가 튀어나온다. 에너지의 정체가 뭔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양성자입니다. 양성자에다가 에너지를 투입을 했답니다, 이렇게. 그럼 또 그림을 그려보자면, 하여튼 에너지가 투입했다. 분명 이렇게 에너지를 이제 투입하면은, 이쪽 방향으로 에너지 투입한 건 아닐 겁니다, 분명. 이렇게가 아니고, 우리가 모르는 세계, 모르는 세계 방향으로 이렇게 투입한다는 거죠. 그러면 또 역시 이러한 논리와 같은 논리가 펼쳐질 것 같은데, 에너지의 정체가 뭔지 물음표. 그래서 얘가 에너지를 넣어줬더니 막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역시 설명은 에너지에 대한 정체를 제가 알아야 이건 제대로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 아이디어 등과 같이 이러한 논리 혹은 뭐 또 이러한 논리 등과 같이 분명 입자의 탄생 과정이 분명 존재할 것이다 라는 것을 제안하겠습니다.